안녕하세요. 우슐라의 레인보우 철학원 우슐라입니다. 난 오늘 첫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할 주제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 제가 생각하는 전망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거는 뿌린 것이다. 중국 공산당 정권의 자작극,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벌어진, 미필적 고의 맞나? 미필적 고의 혹은 과실치사? 하여튼 그런, 과실치사는 어학적 용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벌어진 사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 내용을 같은 내용을 했었는데 어제 최근에 지금 제가 이게 유튜브 초보다 보니까 하다가 잡음이 많이 끼고 선도 고장이 났는지 정전기가 일어났는지 잡음이 많이 끼고 해서 녹음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나서 영상들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찍어서 올렸다가 다시 찍고 하기를 지금 반복했는데 며칠째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찍고 있는데 오늘은 지금 맨 상태로 찍으니까 아무래도 잘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첫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태는 중국 공산당 정권의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태를 보면 지금 중국 안에서 홍콩 사태가 8개월째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요. 홍콩 사태가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콩 사태가 8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콩 사태, 근데 아직 그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태를 장기간 동안 이게 계속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선택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홍콩 사태를 정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 천안문 사태 때처럼 30년 전에 천안문 사태 때처럼 그렇게 탱크로나 공안이나 총을 군사력을 동원해서 무력으로 압살하고 때려잡는 방법, 갈아엎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방법을 하는 순간 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절대 서방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 진영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상하원, 양원이 모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홍콩 인권 법안을 통과시킨 상태예요. 그래서 홍콩에 어떤 그런 천안문 사태가 나든지 어떤 사태가 일어날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이나 중국 공안이 개입하는 사태가 일어날 경우 미군이 개입하겠다는 그런 법안이 이미 어외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행정 서명까지 사실상 받아 놓은 상태예요. 이미 서명을 했나? 아무튼 거기 이미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 방법은 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상태에서 중국이 지금 홍콩 시위나 홍콩 민주화 시위 때문에 체제 균열이 일어나고 있어요. 홍콩 민주화 시위로 인한 체제 균열, 홍콩의 체제 균열 나아가서 뭐 위구르라든지 뭐 다양한 곳의 변방 지역이나 혹은 중국 내부의 베이징, 상하이 뭐 이런 전통적인 중국 인민들의 전통적인 영역, 보통 중국 한족 인민들에게까지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국 한족 인민들의 내부 동요를 막고 공산당 체제가 흔들리는 것을 막고 내부적으로 중국 인민들을 결속시키는 공산당 체제를 안정시키고 중국 15억이 넘는 인민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고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전쟁을 통한 어떤 공포심, 전쟁이나 어떤 사건을 통하여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를 통하여 내부 결속을 다지는 일, 그것뿐입니다.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사태가 벌어져야 하는데 중국이 미국과 전면전을 치를 수는 없는 상태죠. 아직 군사력이 중국이 어느 나라랑 전쟁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미국은 무조건 개입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다고 미국과 전면으로 맞짱 뜨고 제대로 현피 뜨고 진짜 제대로 맞짱을 뜨고 다이다이 할 수는 없는 상태거든요. 중국이 미군이랑 어떤 군사적인 핵무기가 됐든 미사일이 됐든 어떤 항공모함이 됐든 어떤 것으로도 미국을 당해낼 수는 없어요. 그 어떤 무기를 쓰든 어떤 수단과 방법, 어떤 군사적인 액션을 취하더라도 절대 미국을 당해낼 수는 없어요. 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죽어요. 그래서 전쟁을 피하는 방법으로 가장 어떤 그런 전쟁을 통한 전쟁 같은 어떤 공포심을 유발하고 중국 인민 내부의 체제 단결과 내부 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두 가지 다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방편 타구책으로 선택된 게 바로 이런 바이러스 유포, 전염병 발병과 유포를 통한 공포심 조장으로 체제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 결속을 도모하는 거다. 그것이 아니면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삽시간에 갑자기 이런 일이 갑자기 발생됐다는 것이 설명되지 않아요. 그동안 중국 정부는 아주 오래전부터 10년도 더 넘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스가 한 거의 20년쯤 되어 가죠. 네, 후진타오 그때부터 장점인 후진타오 하던
그때부터 중국은 이미 장쩌는 말기 그때부터 이미 중국은 이런 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사스 어쩌고저쩌고 하던 게 후진타오 때잖아요. 그때부터 중국은 어떤 그런 병이 이미 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땅이 워낙에 크고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 지방 같은 곳에서 다 덮은 거예요. 상하이나 홍콩 이런 곳은 개방이 돼 베이징 이런 곳은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덮을 수가 없지만 저기 뭐 오지 같은데 이성도시, 삼성도 이런 곳은 덮을 수 있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다 지방 도시 같은 곳에서는 다 덮고 묻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지금 세월이 흘러서 정보가 이렇게 유통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이거 드러난 거예요. 예. 글로벌 서로 연결되고 하면서 저게 우리의 문제가 되게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고 미국의 문제가 되고 이렇게 모든 나라들이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얽혀 있게 되다 보니까 이것이 드러난 거예요. 모두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원래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우발 그런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어떤 바이러스 매개체를 뿌린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최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초 발병일이 최초 발원지가 수산물 무슨 뭐 수산물 시장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수산물 뭐 야생동물 뭐 그런 식자재를 파는 어떤 시장이라는데 우한시에 그 시장 한 군데만 있었을까요? 여러 군데가 그 시 안에 그 도시 안에 여러 군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있다면 수요가 있다면 근데 왜 그러면 그 모든 곳에서 다 나야 되고 그게 식습관이 문제가 되려면 우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곳에서 다 나와야 됩니다. 그 주변 일대나 어떤 그런 비슷한 식습관이나 그런 식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지방에 있는 그 지방과 그 시장 그 식, 그런 도시가 있는 도시 안에 있는 그 시장이 전부 다 이게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우한만 그런 게 있다는 건지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옛날에도 이런 게 없던 것이 아닌데 그리고 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중국인들이 최근에 와서 그렇게 박쥐를 잡아먹고 뭐 그랬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뭐 그런 거를 막 잡아먹고 기괴한 그거는 예전부터 그 중국인들 쭉 잡아먹은 게 꽤 있어요. 그 뭐 제비집이라고 해갖고 뭐 바다 제비가 해가 그 목 둥지 만들려고 그거 했던 그 책을 그 둥지 만들려고 이어붙인 그거를 해가지고 국 끓여 먹고 별 식재료가 돼 있고 그런 나라에서 뭐 제비집은 해로운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샥스핀도 먹고 별거 다 먹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게 되냐 말이죠. 그게 말이 안 되거든요. 뭐 곰발바닥 먹고 어? 아니 낙타 봉우리 먹고 곰발바닥 먹고 뭐 사슴 뭐 힘줄 먹고 뭐 만한 전석이니 어떤 별걸 다 먹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뭘 갑자기 이런 게 나온다는 게
뭐 곰쓰게 뭐 별 다 하잖아.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거는 뿌린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왜 우한만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이게 발원지 여기서 최초로 발생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라 거기에 최초로 발원 뭐 발생지 뭐 발원지가 아니라 유포지가 돼야 맞아요. 즉 여기에 그 시장 안에 최초로 어떤 집단이나 누군가가 뿌린 거예요. 세력이 뿌린 거죠. 그 세력인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뿌린 거라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우한시 근처 그 시장 근처에 어떤 바이러스, 미생물, 뭐 세균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사스 바이러스 세균 연구소가 있대요. 그런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서 그런 곳에서 배양된 어떤 바이러스 그런 것을 매개체 이런 것들을 거기다가 살포를 해서 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뭐 진영에서 반미 운동권 뭐 반미 단체에서 그 얘기하는 뭐 탄저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이 중국에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 공산당이 뭐 탄저균 뭐 이런 식으로 중국 공산당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국 공산당발 생화학 테러예요. 이건 중국 공산당 정권이 자국 인민들을 향해서 또 자국 인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국을 넘어서 한국, 전 해외 모든 국가들, 전 지구를 향해서 자행한 화학 테러입니다. 이건 고의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갖다 살포하고 뿌린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우한시 안에 그 바이러스들을 살포하고 뿌린 겁니다. 확산시킨 거예요. 고의적으로 살포하고 확산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 공산당 정권에 의한 전 지구적인 생화학 테러입니다.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해야만 설명이 됩니다. 그게 제가 여기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최종 결론이고요.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 지금 이해관계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검이에요. 지금 대만 3주 전에 타이완 총통선거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반중 성향의 차잉원 총통이 재선되고 민진당 정권이 연임이 되었단 말이에요. 계속 이어간 민진당 정권이
향후 4년간 더 이어가고 더, 영, 더 영속적으로 이어가게 되고 연임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더 공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한 7, 8개월 전부터 민진당과 차이원 총통의 기세가 높이 올라가서 상승해서 이게 대만 내 반중 정서가 번지긴 했습니다. 그런 대내외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 몰려 있었던 중국 공산당 정권이 이런 자작극을 벌인 겁니다. 이런 화학 자기 스스로 화학 자국의 안에 스스로 생화학 테러를 벌일 만큼 생화학 테러 자작극을 벌일 만큼의 어떤 고육지체 어떤 육창골단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육지책을 스스로 써야 될 만큼 위기에 몰린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이런 자해를 하고 자작극을 벌여야 할 만큼 중국 시진핑 정권이 공산당 정권이 극도로 몰려있다고 진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중국이 안으로 내부적으로 굉장히 골마있고 굉장히 심각한 민심 위반이 생기고 있고 앞으로 심각한 사회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막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에 갑자기 내용을 어제하고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서 좀 버벅거린 점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쯤에서 이렇게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처음인데 지금 조금씩 노력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좀 괜찮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제 영상이 괜찮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